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웹툰 PD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슈퍼에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웹툰 제작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DNC 웹툰비즈, 위즈덤 하우스 그런 이제 웹툰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제가 직접 웹툰 제작을 하는 회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웹툰 회사라고 하면은 웹툰을 볼 수 있는 회사만을 생각하고요. 웹툰 회사에는 알고 보면 종류도 많고 웹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웹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웹툰 PD 말고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웹툰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툰 회사라고 하면은 크게 플랫폼과 CP, 그러니까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콘텐츠를 공급하는 두 종류의 회사로 나뉩니다. 웹툰 플랫폼은 딱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용자에게 웹툰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웹툰 초창기에는 웹툰 회사가 곧 웹툰 플랫폼을 의미했죠. 네이버, 카카오, 옛날엔 다음이었죠. 그게 대표적인 웹툰 회사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탑툰이라든지 코미코라든지 웹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웹툰 CP는 웹툰 플랫폼에 웹툰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초창기에는 그냥 웹툰 작가들의 계약 대행이 주요 업무였어요. 웹툰 작가들이 웹툰을 만들어서 플랫폼과 뭔가 교섭을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원고료를 책정해주고 그리고 2차 사업,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단행본을 만들 때 웹툰 작가가 직접 계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계약을 대행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회사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나아가서 웹툰 제작에 직접 투자를 하고 혹은 스튜디오를 꾸려서 직접 제작을 하는 그런 쪽의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웹툰 회사에서 웹툰을 서비스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포털 기반 웹툰 플랫폼의 특징을 알아본다고 하면요. 포털 기반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냥 웹툰만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을 갖고 있고 쇼핑몰도 갖고 있고 다른 많은 기능들을 하는 포털에서 웹툰이라는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한 플랫폼이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독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마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보편타당한 독자,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그냥 보면 재미있어. 그리고 너무 모나지 않아. 이 정도면은 서비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장르들을 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웹툰 전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툰 전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13년에 문을 열었던 레진 코믹스가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마니아를 확보해서 우리는 이 타겟에게만 서비스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향 플랫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제 봄툰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로맨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사극이라든지 사극 드라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로만 이제 딱 뭔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좀 희미해지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포털 기반의 웹툰 플랫폼 그런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게 약간 웹툰 전문 플랫폼으로서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나 공짜로 볼 수 있는 웹툰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레진 코믹스 가서 웹툰을 봐야 할까? 그것은 그쪽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장르.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은 보편타당한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뛰어넘는 마니아적인 성격의 콘텐츠들을 서비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는 많지 않지만 자기 취향에만 맞는다면은 구매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니아들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웹툰 PD라고 하면은 웹툰을 기획해서 완성할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할하는 사람이에요. 웹툰 PD가 웹툰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약간 잘못된 얘기입니다.
웹툰과 관련된 일 중 웹툰 만드는 것 이외에 작가가 하는 것 이외에 모든 일을 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웹툰 기획을 이란 단계가 있어요. 웹툰 기획은 보통 어떤 작가와 어떤 종류의 작품을 만들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시작해요. 웹툰 PD가 하고 싶은 거 한 5개, 6개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되기 힘듭니다. 웹툰 PD는 늘 거절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웹툰을 연재한다는 거는 웹툰 작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 한 200화짜리 장편으로 연재를 했어. 그러니까 휴재까지 포함해서 1년에 50화씩 연재를 할 수 있으니까 4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런 작품을 기획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나는 25에 이 작품을 하기로 시작했어. 이 작품을 한 작품을 끝내고 보니까 내 나이 30, 청춘은 이미 다 간 느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웹툰 PD한테는 작품 하나 진행하는 거 내가 보통 5개, 6개 진행하거나 많이 진행하면 20개 진행하니까 그 작품 중 하나고 망하면 나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나의 파트너인 웹툰 작가한테는 청춘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200화짜리 작품 하나 만들면은 4억, 5억 이상의 자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작품 하나가 실패하면은 어떤 작가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PD는 늘 신중하고 늘 거절에 익숙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가지고 작가를 섭외해야 하지? 보통 가장 많이 진행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님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마추어 사이트나 아니면 SNS에 사람들이 많이 그림을 올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계속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작가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 내가 이번에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런 자료 조사라든지 아니면 취재원을 소개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해주고 연재하면서 독자의 반응이 있을 때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이 2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프로모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작가와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작가한테 신뢰를 주고 오직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작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PD한테는 작가와의 좋은 관계가 웹툰 PD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이직을 할 때 작가님 저 이번에 그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데 작가님 이번 작품 끝나면 다음 작품 저랑 같이 하시죠. 라든지 작가님 저 이번에 퇴사하고선 회사 차리려고 하는데 차기작 저희랑 해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 작가가 흔쾌히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싫으니까 다신 당신하고 일하기 싫어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담당 PD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PD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작가님 이거 안 예쁘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적절한 판단의 근거, 자신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특히 힘든 상황에선 더더욱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랑 일하는 거면 당연히 그냥 명령문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재미없다, 이상하다라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단점만 고치면은 평범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장점을 살리면은 놀라운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가가 잘하는 거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게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오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랑 계속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다못해 웹툰이 무료로 서비스하느냐 유료로 서비스하느냐 그 차이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연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웹툰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웹툰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웹툰을 볼 수 있잖아요. 웹툰은 어디서나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 가서 웹툰을 보기 위해서 보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런 차이만으로도 벌써 웹툰의 연출이라든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방법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지금 웹툰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웹툰 PD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팀장이 되고 뭔가 됐을 때에는 그때 만화를 서비스하는 방식은 지금의 웹툰과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나와 있을 거고 다른 디바이스로 보는 감상의 방법이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각을 세우고 컨텐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웹툰이라는 일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결국 매체를 따라가고 기술을 따라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것들을 계속 보고 지금 당장 웹툰 PD가 되기 위해서 웹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다라는 거를 공부하고 관심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쏟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